군산시 내초마을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상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정작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주민들과 행정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장을 10미니츠 리포트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여긴 통장이 그냥 통장이 아니에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갈등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로워 보이는 군산 내초마을. 12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동네인 내초마을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걸까? 과거 거대한 갯벌과 바다로 둘러싸였던 내초마을은 1980년대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됐습니다. 1992년 군산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내초마을에 들어선 쓰레기 매립장.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시위를 하면서 매립장 설립을 반대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약 3만 제곱미터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됐습니다. 이후 내초마을은 불법적인 초과 매립, 악취 등으로 끊임없는 몸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섭니다. 98%가 매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는 이렇게 수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각장이 착공이 됐습니다.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군산시가 내초마을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을 착공한 겁니다.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소각 처리한 후 소각재만 다시 매립한다는 총 1,100억 원의 사업. 폐촉법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에 따라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보상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 절차를 통해서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그와 같은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립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주변 영향 지역에는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편익시설 설치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내초마을과 군산시 간 협의는 잘 이루어졌을까?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 근자에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10가지는 없어지고 새로운 두 번째 그 협약서를 가져왔는데 이 협약서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군산시와의 1차 협약에서 주민들은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합하지 않다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설립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명의 내초마을 주민 대표와 군산시 간에 2차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 협약서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이 내초마을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골자예요. 근데 저희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2차 협약서의 주요 내용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립.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어떤 사업일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 매립장, 환경시설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 시설에서 사용하고 남은 열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어떤 생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같은 환경 기초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혜택을 지역민들에게 배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설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차 협약서를 체결하고 2년 만에 마을 총회를 엽니다. 그때 2차 협약서의 내용들을 불러줘요. 협의를 해서 지금 안을 순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원지 500평짜리 조성을 설치를 해서 문실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죠. 그 내용을 그 마을로 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나눠주던 거 마을로만 금방 한 것도. 주민들은 2차 협약서 내용을 문서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결국 마을 주민대표 3명과 군산시는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군산시 소각장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합니다. 지금 주민은 비밀이 새나가니까 못 준다 이거요. 저만 가지고 있어야 된대. 독재가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마을 주민들. 제작진은 통장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상하게 회의만 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안이라는 게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마을에서 뭐라도 해서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자, 우리 것이 요구 사항이 저쪽에 퍼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만큼 해준 저쪽에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대묻히고 들으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엊그저께는 도장을 안 찍었다고 발언하니까 당신 도장을 안 찍어서 안 돼. 마을 회의 때마다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해요. 원래 찍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죠. 도장을 안 찍으면 발언권을 아예 안 줘요. 당신 도장 안 찍었으니까. 회의록에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의 때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다는 마을 통장.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도장 찍어주면 회원은 도장을 꼭 갖고 와요. 그러면은 그냥 설명만 하고 도장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가서 도장 찍고 휴야 그 의자석에 가서 앉아요. 그럼 그것을 확실히 해명을 해주라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는 임명수를 파기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마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회의 전 반드시 회관 입구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는 마을 주민들. 처음에 이사 왔더니 귀하게 보면 3년 이상 있어야 혜택을 본다고 돼 있어요. 그 금전적인 혜택을. 마을 회의만 가도 3년이 안 됐으니까 말할 발언권이 없어요. 이게 3년이 안 된 분들은 그때 당시 정말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상황이죠. 심지어 전입해 3년이 지나야만 마을 주민으로 인정한다는 규약도 마을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회의가 참석을 안 돼서 무산된 게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러면 회의를 참석해갖고 주관은 다 해요. 그러고 서명을 안 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면은 바로 서명 못 해요. 참석했다고. 회의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장 찍힌? 37명 시작했고 49명을 서명했고 저게 22명과 25명 강연해서 넘어갔고. 자,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근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회의록을 보여줄 수 없다는 통장. 새롭게 작성된 2차 협약서 안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조약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이 생기는 곳이 여기예요. 도로 진입할 수 있는 용이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확장해서 낸다는데 이 장소까지 가려면 다시 골목을 들어가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다는 도로 확장 및 개설. 하지만 사업의 주요 시설과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도로가 신설된다는 겁니다. 길을 뭐 9억이나 들여서 하면은 땅 들어가는 사람이나 좋아할 사람이 누구 땅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교통 편리성을 위해 신설된다는 도로 주변에 마을 통장과 마을 대표의 집이 인접해 있어 특혜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걸까? 저희도 저희 각각 개인 주민들 만난 게 아니고 어차피 대표들 분들만 얘기한 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요. 길 내면 보상받고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의 거의 중요한 그 규약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보상. 하지만 이 보상조차도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군산시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 우리가 주민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협약을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대표하고 협약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대표는 당연히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협약을 그분들도 항상 내 뒤에는 주민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다면 마을 통장은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걸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딱 봐줘. 우리 회사는 서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왼쪽 선거 왼쪽 때부터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이 잘했으니까. 세상 했지만은 하나 내 마음을 모르는 거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에게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사도 구하고 우리들의 참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수년 동안 얽히고 설킨 주민 간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동네 대표위원이란 분들이 시의를 대변하는 분처럼 보일 수도 있죠. 행정 편의적 접근인 거죠. 소수만 만나서 합의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형식적 합리성만 확보하려고 하는. 군산시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만 가는 듯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과연 무엇일까? 진짜 사람답게 사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고향을. 어차피 이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가정이 됐다라고 하면 뒤돌아보면 피해가 최대한 적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런 화합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립장 건설부터 소각장 개발까지 골물대로 골마버린 내초마을. 어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소심이지만 우리가 협력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군산시청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주민 전체를 만나서 다시 합의하는 과정들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지금 발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주민이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합니다. 네, 새로 오신 전문가 패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원 군산경실련 정책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마을 거주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안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주민대표의 대표성 문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지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초마을 내규에 보면 그 내초마을의 통장이 이런 협의체를 만들든 위원회를 만들든 그걸 전부 다 위원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3명의 대표분이 들어간 게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작지만 그 안에서 조금 다른 쪽의 의견들이 배제가 되고 정보도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협약서를 나눠주고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행위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있어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건 이미 대표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또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마을 주민을 어떻게 다 전수를 다 만나느냐. 결국은 대표들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시가 중재자이자 또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뚝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라고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이미 이뿐만이 아니고 매립장 문제로도 그 군산시에서는 심지어는 많은 시민들도 그 동네가 그런 여러 가지 매립장 때부터 시작해서 시끄럽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심히 하셨던 만큼 조금만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청회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노력한 걸 왜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까먹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안타깝죠. 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거 준비를 하면서 그 환경 기초시설의 입지 갈등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떤 동일한 유형의 환경 기초시설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합의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 이루어지길래 왜 이렇게 되느냐를 부산시 신평동 사례를 보니까 녹색연합에서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중재자로. 네네. 그다음엔 이제 부산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군산시가 안 하면 제3의 어떤 그 중재자라도 세워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한 모든 혐오 시설이 전국에 있을 때 다 지금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총대를 매는 게 통장을 비롯한 대표자 몇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도하에 다른 주민분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예가 내초도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그 대표와 그 민간 투자 사업체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숨는 거예요, 행정은. 책임을 최대한 안 지려고. 직접 자기 손에 뭐 안 묻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서 회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이윤이 창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주 나쁜 방식으로 몇 사람하고만 정보를 공유하고 절대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3자 개입을 사실은 꺼려하고 예, 그리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20년 동안 매립장으로 사용되어서 받은 피해도 클 텐데 또 그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서 또 소각을 하는 데 사용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또 뒤늦게 주민들께서 아셨다고 하니까 좀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고 향후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환경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다 안타깝죠. 이분들이 다 안타까운 분들인데 이분들의 내부적 갈등으로만 비춰지게 되는 거죠. 내부에서야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민들의 그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공동체는 파괴가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또 갈등이 조장돼서 예전에 방패장도 마찬가지였고 그 내부 갈등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책이 정말 현실 가능하고 수익이 나느냐 지금 현재라도 지금 보면 상당수가 국책사업이에요. 농축산식품부에 있는 국제사업을 지원해서 그게 되면 이걸 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년 3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사업에서 안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은 뭡니까? 그때 가서. 그럼 교수님 말씀은 군산시가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수익 모델을 발굴해서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중재자, 조정자 역할도 해주시고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반대 대책위원회죠. 근데 이분들이 소각장을 반대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름처럼. 그동안에 서운하게 하고 정보 공유 않고 설명회 공청회도 그 진정성 있게 않고 지금이라도 이게 전임 시장님 때 다 제2차 협약서까지 완료된 거지만 새로운 시장님께서 다 보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다 만나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서운한 것들 좀 들어주시고 사과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좀 보듬고 오해를 풀고 가면 얼마든지 쉽게 이게 예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언급하신 폐초법에 당연히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 시설과 지원 기금을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전 모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역시 행정의 의지입니다. 예, 법은 구비돼 있어요. 근데 그 법도 항상 그렇지만 10% 이내 내로 했습니다. 내 외도 아니고 10% 내. 그럼 1%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란을 해주고 우리는 했다.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뭐 취임하셨으니까 기존에 조금 안타까웠던 문제들이 있으면 그 시민 한 분 한 분을 손잡고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뭐 군산시에 또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요구사항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 이상을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한 15년 남은 건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35년까지 가는 어떤 스타트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국가 차원이나 전북도 차원이나 군산시 차원에서
이거를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고할 수도 있고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자세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과소 반영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